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뭐 저도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급성으로 SI 조인트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잘 해결을 해놔도 다시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이분들을 보면 처음에 엉덩이가 빠진 안탈직 포스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면은 골반이 다시 가운데로 가는구나. 외형적으로는 그런 게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1년 전 엑스레이나 올해 엑스레이나 통증이 좀 줄어들어도 똑같이 한쪽으로 골반이 빠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이 든 거죠. 아, 이거는 안탈직이 아니구나. 이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측만증의 타입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반이 빠지신 분들 보면은, 보시기에 이 앞에 있는 사진 보면은 이쪽 세 번째 사진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안에서 이 양쪽 힙 중에서 중둔근이 약한 쪽은 어디라고 좀 보여지세요? 한번 한 5초 정도만 생각해 보실게요. 뭐 여기 채팅창에 써주시면 더 좋고요. 자, 1번이랑 2번으로 제가 나눌게요. 자, 일단은 한번 뭐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니까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봤던 바디블록 시스템에서 골반이 빠진 3CP 타입입니다. 이 사진은요. 보시다시피 이쪽도 엉덩이 이쪽으로 빠져 있죠. 1번, 2번이라고 칠게요. 이거는 골반이 반대로 빠진 푸시 P 타입이에요. 이쪽으로 빠진 거죠. 이쪽인지 이쪽인지. 왜냐면은 그 급성으로 SI 조인트 통증이 있는 분들 올 때 중둔근을 체크해 주는 건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람이 서서 있을 때 중둔근이 어느 쪽이 안 좋은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둔근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하잖아요. 트렌들램 버그 테스트. 그래서 다리를 들었을 때 글루투스 메디우스가 작동을 못하면 골반이 이제 한쪽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쉽게 이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엉덩이가 빠진 쪽에 중둔근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실게요. 이건 이제 그 설명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CP 가진 분들의 골반의 변이 방향이거든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골반이랑 발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글루투스 메디우스는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 대전자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은 고관절에 외전이 되죠. 에이비덕션. 근데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 중둔근은 세 개의 섬유로 나뉩니다. 이렇게 해서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로 나뉘는데요. 이 미들과 안테리어는 함께 작용을 하면은 이 고관절을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켜요. 미들과 포스테리어가 함께 작용을 하면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미들과 안테리어의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힙 조인트가 약간의 인터널 로테이션과 함께 발구스, 그 발구스를 만들어내요. 무릎의 X자 다리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용어로는 어덕션이 돼요. 내전이 됩니다. 내전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한 다리로 섰을 때 이 무게 중심이 이 발의 아래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평발을 만들어내요. 평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골반이 나와 있어서 그 나온 쪽이 어, 중둔근이 약해진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쪽이 약해진 건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발구스가 나타나는, 방금 이제 이 논문을 토대로 말씀드렸을 때는
고관절이 내전이 되고 발구스를 만드는 쪽이 중둔근이 약해진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그림 중에 요추에 커브가 있고 골반이 요추 커브의 반대쪽으로 빠진 사람들에 대한 그 골반의 그림이에요. 그 책에는 이게 반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PPT를 만들어 제가 반대로 역전을 시켜 놓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그 제가 동그라미 친 쪽을 보시면 돼요. 골반이 빠진 반대쪽이 이쪽이 발부스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X자 다리가 형성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바디블록 시스템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면요, 이런 블록이 여기 하나 생기는 거고 이런 블록이 하나 여기에 골반에 생기는 건데, 이 무게가 그대로 이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의 아치는 그 슈로스 교재에 의하면은 70%인가 80%가 아치가 낮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는 빠진 쪽 엉덩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측만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오히려 들어간 쪽 엉덩이를 중둔근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엉덩이 빠져있지만 물론 교정을 하면서 반대로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 모습만 보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 이 들어간 쪽 엉덩이에 중둔근에 이상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헷갈리실까요? 괜찮으시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반이 한쪽으로 이제 1번이 골반이 빠진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요추가 메인 측만증이 되시는 분들의 골반이 빠진 그 변이를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빠진 쪽에 있는 골반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쪽은 마찬가지 밀고 들어가고, 이 힙 조인트에서는 인터널 로테이션, 그러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내회전이랑 발구스가 같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3번은 골반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은 타이트해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흉추에 커브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뭐 양쪽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요추에 커브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떨어진 골반 쪽에 대퇴사두근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를 늘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폴란드에 있는 테크닉에서는요. 그래서 거기서는 근막을 이완시키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좀 여기를 지울게요. 이 두 부분은요, 골반이 이제 빠진 쪽은 뒤로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장골이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되고, 이 골반이 떨어진 쪽 반대쪽이죠. 안으로 밀려 들어간 쪽은 안테리어 로테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그 패턴이랑 정말로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이 두 개의 뼈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이 흉추와 흉요추의 볼록면 쪽에 볼록면 쪽 힙은 통증이 상당히 잘 생기거든요. 일반인들한테서.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은 통증이 바로바로 나타나는데, 어, 문제는 측만증 있는 사람들은 가끔 이게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통증 있는 분들은 이 요추의 볼록면 쪽 또는 흉요추의 볼록면 쪽에 허리 통증이 거의 루틴하게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강조한 애들이 스페인 애들이랑 폴란드에 있는 그 피츠 두 가지 테크닉, 그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반대로 움직여주는 게 요추와 이제 이 빠진 반대로 움직여주는 게 요추의 변이를 바꿔주는 게 이제 허리에 측만증 있는 분들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흉추에 그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흉추의 회전이 제일 많고요. 요추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회전이 진짜 많아요.
골반에 그래서 다 거의 다 많이 틀어져 있고, 흉추에 커브가 있는 분들은 희한하게도 그 골반이 많이 틀어지지는 않는 게 임상적으로 보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긴 했는데 그래도 전달을 위해서 이 그림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닥일 지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거든요. 요추에 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요추에 커브가 생기면서 급하게 허리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허리가 한쪽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앞에서 봤을 때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사람은 서 있으면은 두 발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근데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장골의 변이밖에 없더라고요. 장골의 변이와 힙 조인트의 변이가 함께 일어나야지만이 이 틀어지면서 이 사람이 두 발을 땅에 대고 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추는 어쩔 수 없이 골반의 변이가 항상 동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저 혼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생각을 해본 거고요. 흉추 같은 경우에는 흉추에 이렇게 커브가 생기면서 이 아래로 척추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길이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운데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흉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골반의 변이가 많지 않다라고 저희가 유추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요추에 측만증이 있는 분들이 통증이 좀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하면서 많이 느껴본 겁니다. 이 그림은 따로 이렇게 PPT에 넣기에 너무 누추해서 넣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결국에는 요추 타입의 측만증은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골반을 어떻게 가운데로 넣고 중립을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만들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이 들어간 쪽 골반에 내전되고 내회전된 이 고관절이 하나의 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다리를 약간 외전시키고 외회전시켜 놓으면요, 골반이 반대로 밀리면서 골반의 높이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 보면은 다 이쪽 다리가 들어간 쪽 골반의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다리가. 그래서 허리에 뭐 이제 측만증이 있고 골반이 빠져 있다. 물론 이제 빠지지 않아도 펠빅 코렉션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다리를 한쪽으로 빼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골반을 어느 정도 가운데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항상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